올해 고3 학생들의 일반 대학 수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시 지원 경향이 예년과 많이 달랐어요. 학생부 종합과 논술 경쟁률은 올랐고요. 교과 전형은 반대로 꽤 하락했는데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내년, 내후년 수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1, 2 학생 수는 올해 고3 학생보다 더 많아집니다. 입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금 고3은 41만 4천 명이었는데요. 고2 학생 수는 42만 8천 명이고요. 고1은 46만 9천 명입니다. 지금 고1은 고3보다 5만 명 넘게 늘어나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대학 가기가 쉬워지고 있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고1, 2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많아진다고 해도 올해 고3 학생 수가 역대 최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특이했던 거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N수생입니다. N수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최근 대입 상황이 그렇게 유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수능이 재작년 통합평수능으로 바뀌면서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정시에서 유리해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인문계열은 4탐에, 자연계열은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곳들이 생겨서 정시에서 자연계열 학과들의 문과 침공은 내년부터 조금 수그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재도전해보고자 하는 학생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시, 특히 학종에 있어서 N수생들의 재도전 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바뀐 대입제도와 연관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재도전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학종은 대부분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N수생들이 큰 부담 없이 재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향은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학종 N수생, 반수생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기 쉬운 분야는 경쟁률이 계속해서 높을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쪽에서는 생명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데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열이죠. 그리고 또 의대 등 메디컬 학과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생명 관련 학과로 방향을 틀기도 해서 경쟁률이 항상 높은 계열입니다. 또 컴퓨터 관련 계열들도 그렇습니다. 동아리나 자율활동, 진로활동을 통해서 아두이노나 파이썬 같은 코딩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런 해당 분야가 유망하기도 하고 또 접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만 나만큼이나 다른 학생들도 접하기 쉬운 것이라면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학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 수능에서 과탐을 응시한 학생 수가 사탐을 응시한 학생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는데요.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게 문과는 취업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문과를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 지금 고1, 2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종 경쟁률이 올해 너무 높았어서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높은 경쟁률이 유지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문계열 쪽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야가 단연 미디어와 관련한 분야입니다. 학생들에게 워낙 선호도가 높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방송반이나 신문반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요. 하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합격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상경계열의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건 다른 이유보다는 많이 뽑기 때문인데요. 미디어 학과에서 한 10명 정도를 뽑을 때 경영은 30명씩 뽑고 이러니까요. 지원하는 학생 수로만 따지면 상경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지만 경쟁률로 따지면 미디어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대학이 목표라면 학종을 준비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도 선호할 만한 경쟁률이 높을 만한 그런 학과는 피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의미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약해졌어요. 특히 인문계열은요.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 관련 학과에 맞춰서 학생부를 꾸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과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는 학생부에 적히는 내용들이 좀 피상적인 건 아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 역량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화된 역량에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자연계열은 물리나 수학, 건축, 도시, 토목공학 관련 학과들의 선호도가 다소 낮은 편이고요. 인문계열은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어문계열, 외대의 많은 소수어과 같은 어문계열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요. 회계나 세무와 같은 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조금은 덜한 편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종합과 다르게 N수생들이 도전하기 쉽지는 않아요. 졸업 연도에 따라서 지원 자격에 제한을 걸어서
N수생이 아예 지원할 수 없는 대학들도 있고 재수생까지만, 3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 경쟁률이 낮아진 데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 결과도 꽤 작용한 것 같거든요. 작년 교과 전형 입결이 재작년에 비해서 오른 대학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겁을 먹고 교과 전형을 피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하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과거 입결이 교과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내년 경쟁률은 올해 입시 결과에 좌우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올해 입시 결과가 낮게 나온다면 내년 경쟁률은 올라갈 수 있어요. 경쟁률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전반적으로는 입시 결과가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 하락폭이 얼마나 클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과 전형 지원 심리가 크게 강화될 수도 아니면 조금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 이후에도 높은 학종 경쟁률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과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보다 500명 정도를 더 뽑겠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나 연대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죠. 그러면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입시 결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양대는 학종도 추천받을 수 있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학종 전형이 신설될 거고 하니까 어쩌면 이런 전형은 다소 낮은 경쟁률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올해 수시 지원 경향을 보면 N수생들의 학종 지원이 눈에 띈다. 아마 이런 경향성은 내년,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또 학생 수도 올해 고3에 비하면 증가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면 레드오션이 되는 그런 학과는 피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